안녕하세요. 지난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불의의 항공기 추락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2025년도에는 보다 희망찬 새해가 우리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신통일 한국의 새로운 전진적 발전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도 건강 상식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동창 모임에 가면 각기 다른 모습이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빨리 늙고 누구는 천천히 늙고 활기찬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물음에 원장은 경희대 노인노쇠연구센터장 경희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열린 한국 헬시 에이징 학회에서 한국인은 어떻게 늙어가는가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장은 교수는 2016년부터 전국 10개 병원을 중심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노쇠 진행도와 그에 대한 영양 요인을 분석하는 노쇠 추적 조사, 즉 코호트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빨리 늙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는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초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동반 식사를 했다가 인현 후 혼밥으로 바뀐 노인들은 줄곧 동반 식사한 노인들에 비해 노쇠 발생 위험이 61%더 높았다고 합니다. 혼자 식사하다 보면 영양부실 식사를 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도 높아지기에 노쇠가 빨리 오게 된다는 것이죠. 원 교수는 혼자 살게 되더라도 밥은 가능한 한 여럿이 같이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주와 자주 어울리는 노인이 노쇠가 가장 적었는데 손주를 3개월에 한 번 이상 만나는 노인은 성공적으로 노화를 줄일 확률이 63% 높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아내가 없는 호라비는 손주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 노쇠 발생에 위험했다는 결과입니다. 대개 손주들이 할머니를 더 찾기 때문입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녀의 잦은 방문뿐이고 배우자와 사는 것이나 자녀에게 용돈 받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노쇠를 막으려면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신체 활동을 늘려서 근육을 지키며 사회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번 강조하고 어르신의 길잡이 캠페인 중 하나인 3대가 어우러져 사는 가정을 추구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원로들께서 건강하시고 3대가 어우러져 사시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로 본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1946년 2월 8일 소련군의 명령에 의해 임시인민위원회를 선거하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김일성을 위원장, 김두봉을 부위원장, 강양옥을 서기장으로 선출한 뒤 3월에는 이 위원회에서 제정한 토지개혁법에 따라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토지개혁에서 분홍과 중농의 작용이 불가능한 농지는 전량 무상 몰수해서 소농 혹은 고용농에게 무상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원, 산림, 광산, 철도, 은행, 공장 등은 모두 국유화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권 출범 초기에는 사회가 안정 발전되었으나 1953년부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하면서 농민에게 무상 분배했던 경작지를 다시 회수하여 협동농장 혹은 국영농장으로 재편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김일성 유일세제를 구축하면서 점점 주민들의 참여 의욕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우상화, 선전물과 같은 국가 예산의 투자가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되면서 철도, 도로, 항만, 통신만, 전력생산 시설 등 사회 간접 자본과 공장의 생산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북한 경제는 1970년 이전까지는 남한 경제보다 훨씬 앞서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의 차관 도입에 의한 경제 건설을 비판했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차관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1975년에 국제사회로부터 채무불이행 국가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작경영법을 제정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한은 봉건적 신정국가입니다. 인민을 위함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위한 충성을 맹세하며 절대시하는 종교적 형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인도,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는 남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군의 건국 이념을 기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G11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특성상 사회주의에 비해 강제성이 없으므로 체계적이지 않고 자리를 잡는 데 사회주의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훨씬 능률적이고 성장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통일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통일한국의 미래적 좌표이며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새롭게 조명하는 근본 모델입니다. 우리 신통일한국의 건국 이념은 애천애인 애국이고 건국 구현 이념은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 이념입니다. 두 이념을 기초로 할 때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건국 구현 이념인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의 윤리추구주의를 통합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양측이 모두 엘리트와 대중으로 나뉘어져 있고 엘리트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표리가 다른 명분을 실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3대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체가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물론 중심주의는 평화주의입니다. 사랑으로 통합된 평화주의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서는 성상과 형상을 이성성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함께 중요시합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서는 직책은 있으나 계급은 없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공생주의, 정치적으로는 공영주의, 윤리와 철학적으로는 공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서는 이 모든 과제들의 간격을 참사랑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말한 하늘의 축복 세 가지 생육,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즉 개성완성, 가정완성, 만물중환의 이 하늘이 내리신 축복의 완성을 이루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도 안 되고 자본주의 체제로도 안 됩니다. 하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통일은 오직 하늘을 중심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원로 지도자들과 함께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신통일과를 이루는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고 남북 통일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조부모, 부모, 자녀의 3대가 어우려 서로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참된 본연의 이상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 이상왕국의 가정적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경 1146쪽을 참고했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 시무대한 이 희호를 보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권무술수 중상모략을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런 자들을 척결하시고 하늘이 부여하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적극 지지하시어 공생 공영 공의의 신통일 한국을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들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2025년 새해엔 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